램제트 3중연소 신기술 계약 독점 KF-21 국산 엔진 개발 교체 착수 미국산 F-414 엔진과 비슷한 성능 방위사업청, 방사청 이 다음 달 초 15,000 파운드포스 엔진 출력 단위 급 국산 항공 엔진 개발 기본계획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된 엔진은 14,771bf급인데 이보다 더 높은 성능의 첨단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다. 2037년까지 5조 원을 들여 국산 첨단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총괄인 방사청은 공군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국산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선언했다. 현재 자체 기술로 만든 전투기용 엔진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국에 불과하다. 현재 4.5세대 한국산 전투기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15,002bf급 F414에서 400 엔진이 들어간다. 엔진이 KF-21 한 대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 최근 첫 수출에 성공한 기동헬기 수리온에도 외국산 엔진이 쓰인다. 전투기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고성능의 엔진이 필요한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도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것이다. 엔진 수출국들은 기술 수출을 통제하며 다른 국가의 첨단 엔진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과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협의체는 지난해 내내 15,002bf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왔다. 국과연이 항공엔진의 개념 연구를 맡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엔진 설계안을 맡았다. 국과연은 양사가 제출한 설계안을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담아 방사청에 제출했다. 방사청이 다음 달 공개하는 것이 바로 이 로드맵이다. 한데 이 로드맵엔 엔진 개발 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 활용 방안은 빠져있다.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은 KF-21과 T-50의 뒤를 이을 5세대, 6세대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전투기를 만드는 체계종합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공엔진 로드맵 도출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가 개념 설계 초기부터 참여했다면 국산 항공엔진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을 바꾸면 그에 맞는 각종 시스템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엔진 그 자체를 개발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엔진을 달고 전투기를 운용할 체계종합업체의 큰 그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가 국산 엔진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이유도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KF-21 양산이 끝나는 시점에 차기 전투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외국산 엔진 탑재를 기초로 생산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국산 엔진을 차기 전투기에 넣게 되면 후속 개조 개발이 이뤄져야 해 사업 기간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사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12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뒤늦게 엔진 개발 사업에 한 발 걸치기는 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엔진 개발을, 한국항공우주가 항공기 체계 개발을 맡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산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의 이런 행보가 항공엔진 개발에 뛰어든 다른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정부 측의 한 인사는 한국항공우주가 특정 업체와 손잡는 구도보다는 사업 전반에 참여하며 개발을 아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항공 엔진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면 필수적인 사업이다. 정부도 항공 엔진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육성하고 있다. 미래 국가 경제를 뒷받침한 기술이라고 판단해 나라, 국간을 열어 키우는 것이다. 각자 도생이 아닌 협력이 진짜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다. 폴란드산 자폭 드론 써달라는데 한국군 결국 도입하나 김동연의 K-웨퍼. 초기 단계지만 폴란드산 무기 구매, 제안에는 나크 자주 박격포, 보르숙 보병 전투 차량, 패시브 레이더, 바오밥 K 지뢰 살포 차량, 플라이아이 무인기, 글래디우스 무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다는 제목의 한 폴란드 전략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이 같은 폴란드산 무기 목록을 공개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대량으로 도입하니 폴란드산 무기도 구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절충교역 요구다. 절충교역은 외국에 무기나 장비 등 수출할 때 구매하는 계약 상대국의 반대 급부로 무기, 자원 등을 사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방산업계에선 한국이 폴란드산 무기를 산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된 무인기 도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 폴란드 국방장관 간의 전략대화가 열렸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 내용을 보면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측이 폴란드 무기 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폴란드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K2 전차 등 폴란드 수출을 위한 2차 실행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정부가 절충교역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 고위급 정부 인사가 공식적으로 무기거래 절충교역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폴란드와의 절충교역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은 국가 간 긴급조달 양해각서에 따른 건지라며 절충교역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폴란드가 자국산 자주포, 장갑차 등을 언급했지만 한국군도 비슷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폴란드가 제안한 무기 중 가장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는 군용 드론 등 무인기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상당한 무인 항공기 및 드론 제조국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폴란드 드론 시장의 매출 규모는 2,560만 달러, 작년 기준로 추정되고 2023에서 2028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4.3%로 예상된다. 폴란드에선 W 일렉트로닉스가 정찰 드론인 플라이 폭격 드론인 워메이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워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용 드론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용 무기다. 드론 앞부분에 고폭탄, 대전차탄, 열압력탄 등을 필요에 따라 바꿔 끼울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현재 워메이트는 전쟁 기간 동안 신뢰성이 입증돼 생산량의 약 90에서 95%가 우크라이나로 수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W 일렉트로닉스는 워메이트를 2022년 2,000대 생산했는데 지난해 4,000대 이상을 생산했다. 플라이아이 역시 지난해 80대, 올해 200대 생산할 계획이다. 폴란드 군비청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2022년 글래디우스 무인 드론 시스템 도입 계약을 W 일렉트로닉과 체결하기도 했다.
글래디우스 시스템은 지휘 차량과 이동식 발사 차량, FT-5 무인 정찰기, 베스피우 무인 타격기 등으로 구성돼 있고 발사 지점서 100km 넘는 목표물 타격을 위해 고안됐다. FT-5 무인 정찰기 베스피우 무인 타격기는 폴란드군의 자체 사격 통제 시스템과 통합된다. W블랙트로닉스의 공개 데이터를 보면 FT-5는 이착륙이 완전 자동으로 진행되고 최대 10시간 하늘 위에 떠서 실시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같은 드론들이 한국에 도입되면 지난해 창설된 우리 군의 드론작전 사령부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이미 폴란드 드론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추정된다. 석종건 방위청장은 최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분화의 인터뷰에서 글래디우스, 시스템, 플라이아이, 워메이트 등 드론과 관련해 폴란드와 협력할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진다. 방산 특성상 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나 후속 군수 지원을 구매국이 요구하고 자국산 무기 체계 개발이란 더 큰 목적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르웨이가 지난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국 콩스보그사의 원격 기관총 포탑과 스텔스 미사일을 구매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구매 요구를 거절했고 K2 전차 수주 역시 실패했다. 세계 방산 4강을 목표로 폴란드와 K2 전차의 2차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 같은 폴란드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었고 이 중 180대에 대해 첫 실행 계약을 맺었다. 이후 나머지 820대 관련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방사청은 오는 9월까지 폴란드와 추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선 폴란드가 최소 수천억 원 규모의 절충 교역을 원하고 있고 수십조 원 단위의 무기 수출을 위해 결국 우리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폴란드의 드론 도입 시 대부분 활주로가 필요 없이 발사대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점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군은 현재 무인기 운용부대에 활주로를 확보하는 것보다 어디서든 띄울 수 있는 무인기를 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수직 이착륙 무인기 보급을 늘릴 계획을 세운 상태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최근 차기 탱크와 장갑차에 모두 자폭 드론을 싣는 추세라며 폴란드산 드론이 비슷한 성능의 이스라엘 등 타국 드론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 입장에서도 도입 시 상당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다.